네, 이 시간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로 또 출발을 해볼 텐데 반도체 제조 장비뿐 아니라 중국이 이미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 부품 판매도 통제할 것이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미국이 아주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통제를 아주 그냥 숨 돌릴 사이 없이 그냥 계속 압박을 합니다. 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어제 하원 외교의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고 그 장비에 이제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하고 부품 판매도 통제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들도 미국하고 유사한 통제를 하도록 설득해서 동등함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압박하겠다는 입장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반도체 전쟁입니다. 네, 패권 기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나 치열한데 인도도 반도체 육성에 전력 투구를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인데 인도 정보통신장관이 그 자기네 그 행사에서 연말 이전에 첫 번째 그 인도에서 그 생산한 반도체가 출시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반도체가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있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에서 생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장 그 짓는 계획은 지난 6월에 승인이 됐고 그해 9월에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반도체가 올해 안에 12월 이전에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정치적 해석으로도 좀 얘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야당이 그 이제 반도체 공장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뭐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장관 얘기가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특히 비난하는 쪽이 제1야당이 인도 국민의회인데 당신들이 1980년대에 그 집권했을 때 그때 기초를 닦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또 그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에 그렇다면 이 반도체 분야에서의 인도의 청사진이랄까 계획, 목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얘기는 앞으로 5년 네. 안에 세계 5대 반도체 생산 국가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인도가 지금 뭐 아주 박차를 가합니다. 네. 지난달 말에 그 인도 타타 그룹이 이제 공장 2군데 그리고 또 다른 CG 타오라는 데서도 반도체 공장에서 3곳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이 세 공장에다가 한 20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반도체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만 총통 당선인이죠. 라이칭더 이 경제 핵심 반도체 산업을 세계 무적으로 만들겠다. 또 이런 얘기 했네요. 이렇게 막 인도도 막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안 되겠다 싶었던 지금 손을 긋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그 대만 북부에 있는 신주 과학단지에 있는 그 20여 개 반도체 관련 업체 그 CEO들하고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반도체는 대만의 생존에 걸린 핵심 기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세계 무적으로 만들겠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조세 감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인재 영입 같은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라이칭더가 그 총통 후보 때이던 그 캠페인 할 때 작년 12월에 그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른바 대실리콘밸리라는 그 슬로건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뭐 세금 얘기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류도 좀 하고 많이 얘기도 듣겠다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제 5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네. 그때까지 이른바 그 업계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애로사항 듣고 정부가 뭔가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도 반도체 관련된 얘기입니다. 화웨이와 협력 관계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 얘기죠.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네. 지금 화웨이가 그렇게 미국이 계속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짓밟는데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 내놨는데 아주 인정받았죠.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자체 반도체 개발 노력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화웨이의 협력 관계를 맺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속뜻은 이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망에 좀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네. 지금 소식통 얘기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들을 지금 고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계 중에서 창신 메모리하고 칭따오시엔, 그다음에 스웨이슈어, 그리고 선전 펀슌이라는 데가 지금 검역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그 블룸버그가 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하고 미국 상무부에 논평을 요청했더니 뭐 논평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얘기 여기까지고 뭐 언제 한다 이런 얘기는 없나 봅니다. 지금 소식통이 네. 전하는 걸 보면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은데 미국하고 중국 관계 추이를 봐서 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거 봐서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그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에 필요한 그 부품하고 서비스까지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그리고 또 동맹들도 계속 압박하는 그런 그 지금 미국의 행보가 더욱더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마찰 그리고 압박, 반도체가 사실 가장 좀 치열하고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각 산업으로 좀 번지는 모양인데 얼마 전엔 조선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조선업에도 좀 반사이익이 있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바이오에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 그 보면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가 네. 지난 6일에 그 중국 바이오 기업 몇 개를 이른바 우려 생명공학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네. 해당 기업하고 계열사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생물보안법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 유출 악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이제 한 건데 이 우시앱텍이라는 그 회사의 그 자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여기 대표가 미국계 중국인인데 중국군 의료연구원에 연계가 됐다는 그런 것도 이 법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국가안보위협세력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뭐 정보도 좀 못 새어나가게 이런 걸 더 막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네. 기업들의 장비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 기업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하원에도 비슷한 법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 바이오 업계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반사이익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네. 이게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아직도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일단 채택이 되면은 우리 업계한테 뭔가 좀 이렇게 좀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네. 이른바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우시 바이오로직스 신규 프로젝트 중에서 미국 고객사 비중이 55%.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미국에 하고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면은 이 물량이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국내 이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쪽으로 올지도 모른다. 다만 이제 너무 그 성급하게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후지필름 같은 일본에도 이런 그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일본이 최근에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그쪽이 또 어부지리를 벌지도 않겠느냐 하는데 일단 자우전 중국을 계속 뭐 압박을 하는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심도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들, 뭐 일본도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너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멕시코가 최근에 중국산 철강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과세를 부과해서 이 중국이 대책 마련에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이 저렇게 뭐 전방에 압박을 하니까 네.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이제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회 수출하는 거를 많이 해왔다는 이제 분석들인데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멕시코가 이제 미국이 좀 압박을 가한 모양입니다. 특히 또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도 이런 걸 또 의식을 해서 그런지 최근에 잇따라서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달 초에 그 철강공, 그 철구 제품에 많게는 12%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2주도 채 안 돼가지고 지난 14일에는 철강 뭐 중국산 여기도 3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중국이 긴장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는 네. 거 뭔가 좀 이게 나중에 이러다가 아예 그냥 수출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그런 경각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대선 앞두고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지금 뭐 중국 두들기는 건 뭐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뭐 이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 그리고 뭐 중국산 자동차는 100%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바이든도 뭐 여기 뭐 전혀 뒤지지 않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멕시코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어부지를 봐왔죠. 수출도 늘어났고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의 니어쇼어링 인근 우호국으로 이제 생산기지를 이동하니까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수치로 멕시코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뉴욕 타임스 그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멕시코의 그 대미 수출이 중국을 초과해 웃돌았습니다. 네. 특히 이를테면 무슨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그 미국하고 무역전이 시작된 그 2017년과 비교해서 무려 260%가 그 중국산 부품이 멕시코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까?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그 미국 유입 뒷문구시라는 거 아니냐.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금 이제 27.5%인데 125%로 대폭 올리자는 법안도 냈죠.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분석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가 좀 알아서 기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멕시코 제재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굉장히 뭐 각국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치열한 어떤 견제와 압박 뭐 이런 관련된 좀 내용이었고요. 다음 얘기는 SMR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 테라파워가 첫 SMR 건설에 착수한다고요. 6월입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오는 6월에 미국 첫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테라파워 CEO도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달 안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그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노후돼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문을 닫는데 그 자리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라파워 입장은 당국이 6월까지 승인을 하지 않아도 그 초기 공정은 핵 활동하고 상당히 무관하기 때문에 뭐 부지라든가 부지 뭐 다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표는 2030년 완공인가요? 네. 네. 그래서 가동도 그 해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25만 가구 정도의 그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과학적인 거여서 나트륨 원자로 이런 뭐 원리 좀 어려운데 설명 그래도 좀 해주시면요. 지금 경수로 네.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로 냉각을 네. 해야 되는데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액체 그 비등점이 네. 무려 880도, 그러니까 물은 100도에 끓는데 그러니까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냉각 효율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전 출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쪽 회사 측 설명이고요. 네. 테라파워 CEO는 나트륨 원자로가 경수로 원자로 건설 비용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네. 러시아, 중국 등도 좀 어깨가 활발하게 뭐 주도를 그쪽은 뭐 했잖아요. 나라가 네. 국가가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이미 중국, 러시아가 각각 그 SMR 한 기씩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차 싶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민간 쪽에 놔뒀던 거를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고농축 우라늄 부족 등으로 사실 열심히 해왔지만 좀 어려움을 겪은 네. 일도 있었다고 미국이 하는데요. 확실히 뒤쳐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SMR 미국 기업인 뉴스케일인데 네. 여기가 원래 미국 내 첫 SMR 건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비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확보도 어렵고 해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원자로 짓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 또 2기를 짓는 계획도 지금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 소유의 전력회사 퍼시픽콥 이것도 네, 얘기가 여기하고 좀, 함께 네. 2033년 역시 이제 석탄 발전소 이제 문 닫는 데다가 네. 2개를 짓는 계획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는요. 백악관이 인공태양으로 불리죠. 이 차세대 클린 에너지원 핵 융합로 개발 경쟁에서 또 중국을 제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국제 회의를 개최하는 모양인데요. 전해주실까요? 이번 주에 워싱턴 DC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 같습니다. 네. 뭐 학자, 기업인, 뭐 정부 관계자에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핵융합산업협회가 이제 주최를 합니다. 여기 CEO가 그동안에 중국이 국가 주도로 이제 핵융합로 개발 공급망에서 선점하려는 그 야욕을 노골화해 왔다. 그래서 이거 놔두면 안 된다. 미국이 이제 도전에 확실하게 이제 맞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기술에서 크게 앞서 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그 태양광 발전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좀 경각심을 그 태양광으로부터 좀 갖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틀 동안 하는데 네. 그 앞서 이제 이번이 3번째 회의거든요. 그런데 앞서 2차례 회동 때는 한 10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 에너지 차관 얘기는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데서 한 350명 이상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그 핵 융합로 개발에 한 8억 달러 정도를 배정을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회의에서 민자 유치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모양입니다. 네. 목표가 좀 있겠죠. 이 산업에서도. 미국은 지금 한 10년 안에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미국 그 국립 그 로런스 리버머 연구소가 작년에 핵융합로 시험 가동에서 기록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면요, 그저 몇십 초 정도. 이게 워낙 그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얘기는 10년 안에 상용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은 무제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전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차세대 클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각국이 여기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흐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회사 자산 부풀린 것 때문에 맨하탄 민사재판에서 1심에서 졌죠. 그래가지고 6천억 원대 벌금 폭탄을 맞고 이제 그거 공탁 시한이 현재 시간은 오늘 25일입니다. 그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네.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이제 돈을 마련하려고 월가 쪽하고 부지런히 접촉을 했는데 월가 쪽에서 다 안 한다. 뭐 돌려받는 것도 그렇지만 괜히 트럼프하고 또 엮였다가 나중에 또 이거 후환이 두렵다는 그런 판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걸 좀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법정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액수를 좀 내려달라. 이것도 뭐 법정에서 전혀 받아들일 조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들 얘기가 오케이. 그럼 그냥 나 몰라. 그래가지고 재산 압류당하자 차라리. 이거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선 전까지 이제 연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나름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파산 신청하면은 그 이미지가 깨지면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압류를 당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게 측근들 얘기입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지만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지키는 쪽을 택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측근들은 그렇게 좀 귀뜸을 해주고 있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지금 미국 연방선관위원회 자료가 좀 전에 들어왔는데 그 지난달 기준으로 그 후원금도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에 계속 밀립니다. 지난달 들어온 게 바이든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요. 특히 현금 같은 거는 지금 형편없이 달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도 민주당보다
당 차원의 후원금도 적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CNN이 트럼프가 이 선거 때문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 그 사법 비용 이게 들어가니까 선거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달린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당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네요. 네. 이게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뉴럴링크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 수 네. 있는.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된 사례가 있나 봅니다. 모스크 회사에서 네. 이거를 1월부터 인체 실험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동물 실험에서 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지 어제 SNS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네. 자기가 이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식받았다는 20대 청년이 내가 사지마비인데 이것 때문에 그 컴퓨터 게임을 했다. 아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전신마비가 됐는데 자기가 칩을 심었고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온라인 체스 게임을 아주 즐겁게 했다. 정말 기가 막힌 경이적이다. 그러면서 수술도 굉장히 간단했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생각만 해도 온라인 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을 하면 거잖아요. 그게 네. 뇌에 전달이 돼서 거기서 칩이 심어진 칩이 이제 신호를 주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상용화가 될 경우는 이건 엄청난 거죠. 네. 이 얘기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FDA가 아직도 지금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앞서 동물 실험했는데도 문제가 많았는데 네. 그 실험 결과를 낸 자료도 굉장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전 뭐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그 당사자가 영상에 나와가지고 글쎄 이게 딥페이크는 아니겠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즘엔 딥페이크가 심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가지고 네. 뭘가 움직인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국제뉴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